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잡벅, 그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기업 재무적인 요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 혹은 관종이라고도 여러분들 얘기하죠. 나는 관종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 중에 관종 아닌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거의 대부분은 요 책에서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Rethinking Narcissism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크레이그 말킨 박사가 쓰신 책에 대해서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CEO가 자뻑일 때 트럼프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경영적인 특질이 나오는가, 주주 가치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뻑인 사람이 왜 지도자에 많이 뽑히게 되는가, 난세일수록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울 요 그림 보면 나오죠. 자뻑의 성질에 대해서 자기는 고양인데 거울 안에 보이는 나 자신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거울 보고 스스로 뻑가는 거, 이걸 난 너무 위대해, 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뻑, 근자감, 서로 같은 느낌인가요? 같은 단어인가요? 같은 개념 아닙니다. 네,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고 이건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거. 자뻑은요, it's all about me, 나에 관한 거야 모두 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 꽉 차 있는 거, 세상이 나로 꽉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언어 패턴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카톡 메시지 같은 거 핀테크적으로 분석을 하면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써야 될 곳에 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고 보면은 자뻑이라고 하는 게 남을 의식을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쓸데없이 남을 의식하는 거, 남이 나를 쳐다볼까봐, 어떻게 쳐다볼까봐 막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들. 자뻑을 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자뻑이면은 당장 티가 나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뻑이면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안으로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히 자뻑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내성적인 척을 해버려가지고 스스로의 자뻑 정도를 몰라요. 네, 자기가 자뻑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왕따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둥 못하는 둥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사람들 매니지하는데 제일 힘들다 그러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그때 속썩게 만드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자뻑이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있으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에 훨씬 편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뻑이란 거, 이제 이거는 유아기 때, 자기애죠. 유아기 때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남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일단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게 성장 과정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르시시즘이 3, 4살 때 이제 한참 크다가 많아지다가 쑥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도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발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르시시즘이 병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기가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던 타인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심각하게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결별 등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퇴행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그러고 나서는 결국 나 자신밖에 믿을 거 없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네. 혹은 뭐 자기가 어렸을 때는 진짜 뭐 공주 취급을 받다가 왕자 취급을 받다가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왕이었는데 암살당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 정적들이 득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주 자리에서 확 내쳐지고 배신당하게 되죠. 친한 친구들부터. 그 누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이 안으로 퇴행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요. 일부의 극소수의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완전히 묶여져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면서 자뻑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어디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호텔 방에다가 뭐만 돌아? 거울만 돌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울 방에서 살고 싶어하고 남 보기 싫어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과신도 심하긴 하지만 그 두 개념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르시시즘, 요 책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본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 이게 사실 나르시시즘 그러면은 부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됐었거든요. 사이코패스 그런 것들이 또 나르시시즘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나르시시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그 위대한 거를 성취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더 얘기 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일 때는 꼭 한번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자뻑에도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0에서부터 완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허수아비처럼 따라가고 앉아는 에코라는 정도가 있어요. 그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예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강해지다가 극단이 10점 정도 0에서부터 10점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 저요 김영환 교수가 어 얼만큼 자뻑이 될까? 자뻑 스코어를 한번 여러분들 예상해 보세요.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0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김영환 교수 혹시 10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자뻑 스코어 테스트하는 게 나옵니다. 쭉 해보니까 저는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7. 그리고 8, 9가 있고, 그죠? 이게 말하자면 5 정도에서 중간값을 해가지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 그러지? 이거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이 뭐라 그러죠? 정규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자살하게요. 그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그죠?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자기애가 다들 있어요. 솔직히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애가 다 있고 이기심이 많습니다. 나 자신의 세계들이 웬만큼은 다 차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9나 10 정도 되면은 이건 어딜 가야 된다? 정신병원에 갇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네, 이거는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나의 순수하고 위대한 아이디어 이상향을 위해서는 누구 하나 죽여도 괜찮고 누구 수천만 명 죽어도 괜찮아 하는 독재자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면에 이 거꾸로 가 있을 때 0, 1 이 정도 돼 있는 에코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사이코패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체가 너무 없어서 피학성 변태라고 보시면 돼요. 남이 나를 죽일 때 기뻐 죽여줘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딴 곳에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10 아니에요? 라고 말하신 분들 나중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뭐, 기말고사에 채점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를, 나르시시즘이,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나르시시즘 테스트를 하면은 이 정도쯤 8점 나온대요. 와우. 병원 가시기 직전이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사과정이라는 그 과정 거치잖아요. 춥고 배고프게 5년 내지 6년 버텨야 됩니다. 심하게는 10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열심히 춥고 배고픈 걸 견디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뭐냐? 상당 부분 자뻑이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떠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 되죠, 그죠? 나 자신의 이상향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위해서, 숭고한 아이디어를 위해서, 또는 뭐예요? 민주화 투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 민주화 투쟁이라는 숭고한 아이디어를 위해서 옥살이도 몇 년 동안 고문을 해도 버티겠다 하는 게 일부
자뻑의 힘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교수분들이나 저 같은 이제 그죠? 고집이 세죠. 왜 저렇게 뭐 말이 안 통하지? 자기 걸 관철시키지 못해 난리가 납니다, 다들. 자기 것만 다 위대하고 남의 거는 다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게 좀 성향이 심합니다. 네, 저 모를 줄 알았죠. 예, 저도 좀 압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민주화 투쟁하셨다는 분들, 586 세대 분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분들이 있죠. 위선.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자기는 위대해. 남은 잘못되고 내로남불이 정말 심해요. 욕 먹는 것도 모르고서 그냥 살아요. 왜? 그런 자뻑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투쟁을 한 거거든. 그거 아니고서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뭐예요? 남들에 대한 심퍼시 내지는 이 그 공감 능력 좀 있으세요. 위선 떨지 말고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이 고집쟁이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보면은 교수하고 사업가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요. 누가 싸웠을 때 한 번 감정 상했을 때 무덤까지 그걸 가져가고 평생 용서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사업가들은요, 혹은 정치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괜찮아 그러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 안 하시는 분들, 네, 자기가 위대해야 되거든. 자기 뜻은 순수하고 고집이 심하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인격 수양이 그걸 통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는 그 인격 수양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인격 수양하고는 거리가 멀다. 네, 자기 안의 세계로 침잠하고 들어가는 거다. 뭐라 그러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처음 시작을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좀 이거 맞아요. 와닿는 노래예요. 보시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내 문득 거울을 보니 뭐가 남았다고요?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이게 보면은 예술을 하는 분들 춥고 배고프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되고 여기 계속 그러다가 깎고 남은 수련한다고 했지만은 뭐예요? 남는 거는 자존심 하나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시즘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요. 그거가 에너지가 되고 긍정적으로 그거를 승화시키는 거가 되는 건데요. 안 좋은 면은 뭐냐면 사회성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긴 해요. 예술하시는 분들 같이 지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같이 갑니다.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만드는 내적 동기 유발이 된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그걸 잘 승화시키게 해주는 것이 부모와 교육과 배우자와 종교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 5가 있고 제가 7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 와이프가 이 똑같은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그 와이프는 스코어가 3이 나왔어요. 보통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르시시스트들끼리 좋아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너를 보면서 좋아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쉽게 실증 나고 결별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다행인 게 저희 와이프는 3이더라고요. 그래서 7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뭐가 됩니까? 평균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둘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 고쳐 나가는 중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때 좋냐면요. 제가 박사과정 때도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박사과정 중에 중간에 퀄리 시험을 봐요. 2년 차에 시험을 봐서 학생들 중에 절반을 떨어뜨리는 아주 혹독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해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절반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도 파이낸스 박사과정에 딱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네, 4명이면 2명 잘리고. 예. 그런 기업 한번 다녀보셨나요, 여러분들? 2년 만에 그렇게 잘라 보냅니다. 그것도 들어가기도 경쟁률이 100대 1, 50대 1 막 이러는데 들어가기도 힘든 와중에 여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2명 중에 하나를 잘라내야 돼. 내가 잘릴까, 제가 잘릴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면서 뇌에 도파민이 막 발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폭발하고 그러는데 시험 때가 될수록 신경이 많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우리도 제가 그 학과장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불만 그 포스팅 같은 거를 웹사이트에다 많이 포스트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중간고사 때 하고 기말고사 때예요. 왜? 다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걸려라 하여튼 그러면 그냥 갖다가 막 온갖 욕을 다 해도 되고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왜 다 뭐냐면은 걔들의 나르시시즘, 자뻑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뭐 나한테 뭔가 공격하는 것 같고 나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로 돌아가면 박사과정 때 공부를 하면서 시험 직전에 내가 어떠한 일거수일투족 했던 것들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바보로 보였을까? 괜히 오버해서 신경 쓰이게 돼요. 네, 자의식이라 그러죠. 자의식.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번민에 찰 수밖에 없어. 이럴 때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사실 종교가 있으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도 제 옆에 있으니까는 저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여보야, 내가 아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커멘트를 했는데 이걸 보고 교수님이 비웃으시지 않았을까? 혹시 뭐 나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자르지 않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그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한참 딱 듣고 나서는 야, 여보, 걱정 마. 세상엔 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거든. 그 교수님들도 다 자기 삶이 바쁜데 네 그거 일거수일투족을 언제 다 보고 앉았겠니? 다 기억을 하겠니?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맞죠. 난 세상의 중심이 아니지. 맞아요. 그러고 저분 일 따로 바쁜데 나 언제 날 신경 쓰겠어. 그러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내 공부 그냥 하게 돼요. 어, 집중해서 공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정말. 그죠? 세상이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때 참 중요한 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고 사실은 자뻑인 이 책을 보면 나오는데 자뻑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당신이 자뻑이 아닌데 남이 자뻑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이 되시잖아요. 룰 넘버 원은 뭔지 아세요? 피해라예요. 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거의 거의 이런 식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수 틀리면은 온갖 치사한 짓 다 해가지고 뒤틀어 버릴 거거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보세요. 선거에서 지니까 뭔 짓 합니까? 별걸 다 틀어버리죠. 그죠? 저렇게 째째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죠. 그런 꼬장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피하시라.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으로 걸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고쳐주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엔 방법이 없다. 예, 부모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배우자의 역할 그런 데서 중요하다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감사합니다. 저라는 이런 못된 인간을 잘 거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네, 이거 뭐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다. 이게 또 종교의 역할이 여기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절대자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 자기 기술만 막 터가지고 뭐 어떻게 시험 통과하고 막 되는 분들 나중에 상당히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직장에서 네 그렇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요건 하고 자기가 자뻑인가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우월감이나 아집이 강하다? 뭐든지 아전인수격으로 좀 해석하고 막 고집 피운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권 의식이 강하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많이 벌어 먹어야 되겠고 받아 먹어야 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자뻑일 가능성 높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십니까? 심각하십니다. 이건 안 돼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질투의 화신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뻑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다 자뻑일 가능성 높겠죠. 그 질투심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말씀드렸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 자뻑 지수가 몇이다? 8이다. 네. 남들한테 칭찬받고 관심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엔터테인 해드리는 방법은 그분들이 다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거기 메인 포스트에 자리를 앉혀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셔드려야 되는 게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스분들한테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사회적으로 윗자리에 또 올라가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스팟라이트가 자꾸 주어지니까. 계속 그래서 학습적으로 자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트리트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드백 받기 싫어한다. 특히 솔직한 거. 뭐 까놓고서 터놓고 얘기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터놓고 말씀했다가는 이분들이 삐딱선 타고 막 너도 평생 기억합니다. 남들로부터 쉽게 상처받는다. 마음의 상처, 마상. 네. 그런 거 쉽게 당하시는 분들 자뻑 가능성 높습니다. 그다음에는 쉽게 지겨워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이 바람둥이성인 게 스타일이 많은데 쉽게 실증을 내고 다른 상대 찾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질투에 화시면서도 막 그런 것도 하여튼간에 근데 에너지가 많다는 증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가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상황 파악도 느려진다. 저분 왜 저렇게 형광등이지? 가는 귀가 먹었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뻑이실 가능성이 높다. 예.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강약을 잘 인식하고 주변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배려를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 거에 심한 분들 있다 그랬죠. 전화를 뭐 콜센터 해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러고서 막 소리 지르시는 그러고서 못 살게 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어. 날 한번 화나게 만들면 네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내가 시그니처를 남기고야 말겠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혹하게 그리고 변태적으로 이런 분들 시그니처를 상처를 남깁니다. 좋게 말해서 시그니처고 나쁘게 말하면 범죄 현장에 이건 내가 저지른 죄다라는 내가 저지른 범죄다 하는 거 살인자가 그걸 남겨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거예요. 남한테 평생에 못 잊을 상처를 남겨버리면서 자기의 그 흔적을 확 도장을 찍어버리는 가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시오패스적인 거거든요. 자뻑 스코어 19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 조심하세요. 그러고요. 남성은 자기애가 강한 경우 여성보다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질투의 화신, 건강 위협되고요. 암 걸립니다. 몰인정한 리더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리더십에 또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또 리더가 돼야지 스팟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못 받으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방법을 또 알아. 그래서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되면 몰인정한 리더가 되고 소시오패스적인 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밑에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카리스마 쩔어 죽여준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더 지도자로 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갑질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갑질하는지 인식을 못합니다. 자신감이 과도해서 자뻑이 되는가? 아닙니다. 근자감하고 정말 다르다 하는 거 분명히 시험에 낸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서 외적으로 도장을 찍힘 받고 막 이래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뻑질이라도 하겠다는 거고요. 자신은 항상 최고이고 최고가 돼야 되고 넘버 원더 막 이래야 되고 가장 똑똑해야 되고 가장 멋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항상 나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하고 또 그러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를 합니다. 말하자면 엄친아적인 모습이 여기에 학습적으로 엄친 딸들이 자뻑이 됩니다.
멀쩡하게 무슨 하버드를 갔는데 혹은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법대 그리고서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 왜 그러지? 엄친아 엄친 딸이었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세뇌가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의 허상 같은 게 뻥튀기 된 자기 이미지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가령 그런 탑들이 모인 곳에 가서 시험을 보니까는 내가 탑이 아니네. 나의 허상이 푹 깨지면서 인생 내가 왜 살았지 이러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자뻑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건 막아줘야 돼요. 예. 약점, 그죠? 그런 게 보이게 되면은 심한 자학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요? 막 전교 1등 막 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막 스스로한테 막 따귀를 때리고 난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자학을 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계속 만점 받던 수학에서 혹은 무슨 과목에서 딱 하나 틀렸거든. 그래서 1등을 이번에 놓치게 돼 있어. Come on, get some life. 인생이 점수가 다냐고. 근데 거기에 막 스스로 막 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자학을 하는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간 건 사실인데 그 자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뻑의 증거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인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스스로를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자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무슨 핀테크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 재무에서 상관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 생활, 사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뻑 CEO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